지난해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관이 추락사했던 사건으로 마약 모임이 발각됐었는데요. 이 모임을 주도했던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른바 용산 마약 모임 주도자들 오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현직 경찰관이 아파트에서 추락을 하면서 사망하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용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요, 여러 명의 남성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거주지도 다르고 나이대도 30대, 40대까지로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직업도 수의사에서부터 자영업자, 그리고 지금 이번 사건에서 발단이 된 경찰관까지 다양했거든요. 예. 이들이 어떤 공통점도 없이 왜 모였을까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한 가지 마약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여서 있던 와중에 새벽 5시경에 이 사건, 그러니까 경찰관이 14층에서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예. 이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고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지금 이곳에서 마약 환각 파티를 벌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이 덜미가 잡히게 됐고 이들은 애초에 이 모인 목적이 운동 동아리 모임이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예. 이 현장에서도 일단 다량의 마약이 검출이 되었고요. 이들의 양성 반응까지 나온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확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 당시에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인원은 경찰관을 포함해서 25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검찰은 이제 이 중에서 6명만 기소한 거지 않습니까? 이 6명만 기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25명이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예, 이것도 예. 한 번에 다 확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경찰관의 추락 직후에 상당수는 바로 도망을 가기도 했고요. 아파트에 일부 CCTV가 고장 나 있던 그런 사정 때문에 뭐 처음에는 8명이었다가 다음 주에 8명이 추가되고 뭐 5명, 4명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어서 예. 최종적으로 이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총 25명인 것.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경찰관 한 분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범죄 혐의점, 마약 투입 혐의라든가 마약을 구입한 정황 그리고 특히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점을 일으켰고 결국 한 명은 이제 목숨을 달리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임을 주도한 사람 그리고 애초에 개최자, 뭐 장소 제공자 이런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6명에 대해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마약과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주도자 2명이 이제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일단 재판부가 밝힌 양형의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실형이 선고가 되었는데요. 6명이 기소가 되었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 중에서 이 모임의 개최자, 좀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알려진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 4개월 그리고 징역 4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형 이유는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번 주도를 통해서 마약 파티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까지 모임을 주최했고 실제로도 마약 확산까지 초래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고 결국 목숨을 잃는 사람까지 발생을 했잖아요. 이런 혐의에 대해서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고 보고 그리고 이들 역시도 이전에도 마약 관련 동종 전과도 확인이 되었고요. 예, 예. 마약을 구입한 내역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어쨌든 마약이 널리 퍼지도록 용이하게 장소도 제공하고 이런 모임을 주최한 그런 사정들이 참작이 되어서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예.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선고 결과가 조금 다른데 이게 결과가 나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요. 2명은 이제 징역 2년 6월, 예, 예.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좀 차등적으로 이제 양형이 나왔는데 재범자에 대해서는 좀 더 양형 기준을 높게 책정이 된 것으로 그 전에 보이고요. 전과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마약 관련해서 이제 전과가 있었느냐 여부도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었고
그리고 전과 여부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실제로 투약을 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공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도 권했는지, 그리고 어느 마약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우려스러웠던 점은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었던 문제가 되는 마약, 케타민, 필로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 신종 마약도 이 중에서 좀 확인이 되었거든요. 신종 마약 같은 경우는 검출의 어려움이라던가 부작용이 특히 자살, 충동 등으로 매우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 사건에 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사건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이제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서 155억 원을 가로챈 여성 A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대상은 지인이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예. 많은 피해자를 양상했는데요. 본인의 어머니가 굉장한 재력가이다. 유명인과의 친분을 되게 자랑하기도 금융투자사 하고요. 회장과도 잘 친분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냐면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사람이라던가 네. 일상적으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참 안타깝고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려 투자 사기로 155억 원을 착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만큼 이 투자금을 모았냐면요. 일단 한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신규 투자금을 유치해서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를 한 거죠. 네네. 아랫돌을 빼서 이제 윗돌 개기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음 투자자의 돈으로 앞에 투자자에게 일정 부분 이익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이 사실 소문도 나고 하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고 이 사람이 백화점에서만 이 투자한 착복한 금액 중에서 76억 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얼마나 호화로운 세상을 피해자들의 그 피땀 어린 돈으로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2013년 8월부터 이제 계속해서 친분을 쌓아왔던 거니까 상당한 기간을 쌓아왔기 그렇죠. 때문에 더욱더 어떤 배신감, 억울함 이런 게 상당히 좀 클 것 같습니다. A 씨에게 일단 징역 15년형이 선고가 됐잖아요. 이 그렇죠. 형량 그러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앞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의 친분을 유지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 피해 금액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악용해서 이렇게 금전적인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예. 최종적으로 징역 15년이 일단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로서는 이제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그렇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돌려받아야만 하죠. 그런데 그렇죠. 문제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백화점에다가만 76억 원을 사용했다고 네, 하거든요. 이미 사용한 금액이 있고요. 그렇죠. 사실 76억 원 사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화로운 세상을 해왔던 건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금에 대해서 얼마나 다시 반환이 가능할 것인가가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최대한 모든 재산에 대한 동결 조치와 함께 끝까지 남은 피해 보전에 대해서도 추징 절차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한 사건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 남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 재판부 역시 같은 형량을 판결했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검찰의 구형보다는 이제 최종적으로 그쵸. 재판부의 판결 선고가 좀 좀 더 더 낮죠.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예, 예. 있는데요. 검찰은 당연히 최대한의 형을 구형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인 것이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서 형량을 내리는 것인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과 동일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좋지 못하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예. 최종적으로 이 인천 건축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나왔거든요. 사기죄의 징역 최고형이 사실상 선고가 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 재판부에서도 이 형량으로 부족하다. 이 실제로 이 전세 사기 피해라는 것이 정말 악랄하고 어떤 피해자들에게는 정말 찢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정제적으로도 판탄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징역 15년으로도 이런 사기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데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도
개진을 했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재판부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뭐 자주 있습니까? 아니면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례적이죠. 이제 이 재판부에서도 지금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재판이 여러 차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 같은 경우에도 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벌어진 상태인데 무려 세입자 191명에게 보증금 148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이 191명에게 이 보증금은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전 재산, 부모님이 처음으로 도와주신 내 보증금, 정말 피땀 어린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고, 이 인천 미추홀구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안타깝게도 세입자 4명이 목숨을 달리하는 그런 사건까지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우리가 짐작하게끔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기죄로 의율이 된다면은 징역형이 10년입니다. 10년에다가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요. 지금 한 가지 사건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경합범 가중을 하면 최고형의 2분의 1까지를 더해질 수 있어서 법정 최고형 15년이 나왔는데 이제 재판부에서 보더라도 다른 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죄를 좀 단계를 나누어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성과 더불어 법정형 자체를 높일 필요성, 그리고 특히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대규모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총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감안이 되어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서 해당 판결에서 개진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또 꼭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만약에 이 법 개정이 이제 2심, 3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 개정이 된다면 그것도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한데 소급을 할 것인지 말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결국 이번 사건 이전, 이 법 개정 이전의 사건에도 이 해당 법을 적용한다고 할 것인지 말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지점은 전세 사기 작년부터 정말 극심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지점은 전세는 만기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만약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피해가 일어난 다음에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서 뭐 범죄단체 조직제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요. 전세 사기에 가담만 해도, 내가 예를 들어서 세입자를 소개만 한다거나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이렇게 부분 가담만 하더라도 하나의 범죄 단체, 그러니까 큰 전세 사기에 내가 가담만 하고 있다면 범죄 단체 조직에 가담한 것이 되어서 이 사기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는 이런 구조 등이 마련이 된다면 그래도 이런 나쁜 범죄를 좀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법 개정이 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이제 재판이 이게 이제 먼저 기소된 148억 원의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된 재판이 이뤄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나머지 금액에 대한 또 재판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총 피해 규모가요 453억 원 가량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번 재판은 이제 148억 원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300여 원에 대한 그 재판도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뭐 엄벌의 필요성이라던가 지금 재판부에서도 거듭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형이 제대로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면, 오늘 이제 공범 9명에도 모두 이제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뭐 최소 4년에서 최대 13년까지 이제 선고가 됐는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 공범 역시도 법정 최고형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는 역시도 다음 이제 2심이든 3심에서 이제 법정 최고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한 겁니까? 그렇죠. 여전히 지금 1심 재판이기 때문에 즉 항소심 상고가 다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형을 받을지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금 전세 사기라는 것이요, 한두 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빌라왕, 건축왕, 사실상 빌라 사기왕, 건축 사기왕인 것인데, 이 주동자뿐만 아니라요, 여러 사람이 가담해서 일부
일부 공인중개사와 이제 일부 건축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가담해야지 이런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많이 양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세 사기에 가담만 했다면 그 행위 태양은 다를지라도 그리고 이런 나의 어떤 행동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담만 해도 내가 사기죄로서 다른 공범과 주도한 범죄자들과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그런 범죄단체 조직죄의 좀 적극적인 적용이라던가 추가적인 법 개정이 있다면 이런 범죄를 억제하는 데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까지는 선고가 되지 않았지만 물론 이제 항소심이나 상고심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형량은 더 가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업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